네, 한 주의 시작 김동섭의 인사이트 꼭 들으셔야죠.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시간의 차트를 통해서 뉴욕 증시의 위험성과 그 차트의 움직임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견을 했지만 뉴욕 증시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지난주에는 거의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뉴욕 증시 흐름과 함께 이번 주에 국내 증시의 향방 어떻게 예견하시나요? 지난주 미국장이 빠졌죠. 빠졌는데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시장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쓰리바닥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지난주 목요일 양봉을 다 메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이 될지 아닐지 또 한번 확인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타이틀 이제 미 연준 파월이 비둘기로 바뀌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11월 3일 날 그 중립금리에서 멀다. 지금 금리는 이 얘기를 했다가 24일인가 그 사이에 중립금리 아래시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파월이 비둘기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회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금리가 아직 12월이 진행이 안 됐고 내년이 안 왔기 때문에 비둘기로 해석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만약 이 비둘기가 맞다면 또 금리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면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밀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물론 화웨이의 어떤 그 창업자의 자녀가 캐나다에서 잡혀서 중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을 더 과시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연준의 파월의 발언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포인트가 이 기준금리에 맞춰져 있다면 사실 웬만한 재료는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기고서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비둘기가 될까요? 저는 제가 볼 땐 비둘기 아닐 거라고 봅니다. 파월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트럼프 발언에 응수해 준 거 결국은 갈 길 가는 사람 이런 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반등을 줬지만 아직 100% 믿기는 어렵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비둘기든 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시장의 금리의 포인트가 맞춰졌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무역 분쟁의 포인트가 맞춰 있고요. 일드 커브에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에 포인트가 맞춰지는 상태지 금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긴축을 했거든요. 긴축을 갑자기 안 한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우회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단기 금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미리 선수 쳐서 중립금리를 언급한 건지 아니면 진짜 중립금리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위험이 오는 거를 약간 이제 눈가림을 한 거라고 판단이 쓰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중립금리에 대한 것에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올 확률이 높고 결국 경기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장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에 또 왔어요.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후행스팬이 캔들을 한번 못 뚫었고 두 번째 뚫었고 이제 세 번째 올 때는 못 뚫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 보시면 60주선을 이제 깨트렸어요. 한 번에 깨트렸다가 올라섰다가 바로 깨트렸죠.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깨트렸어요. 그럼 오늘부터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FMC 회의에 맞춘 시장의 행보. 그 제가 아마 지난번에 예측했을 거예요. 진짜로 주가를 많이 빼서 FMC 회의에서 이거 안 되겠구나. 정말 중립금리를 그냥 우기면서 가더라도 금리를 좀 멈춰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로 본다면 일단 이 정도까지 와야지만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한 22,000? 저는 이제 18,400까지 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한 명이지만 어쨌든 22,000까지는 와야 아마도 시장에 대한 그 결과치를 보고 FMC에서 약간 움직임에 있어서 좀 금리 인상 쪽으로 못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이번 주. 왜냐하면 다음 주 FMC니까요.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주다. 근데 이제 이번 주가 또 우리나라는 또
그 세만의 날이 또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차트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본에서 제가 아마 쓰리바닥 얘기할 때 사람들 거기서 제가 우연찮게 몇 번 봤었는데 쓰리바닥 되니까 전부 다 뭐냐면 이번 주는 뭐 급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닐 것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게 가면 대가를 지불한다. 이 대가가 여기만큼 되돌리는 게 대가일까요? 대가라는 거 뭡니까? 대가라는 거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그 결과치가 왔을 때가 그 대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가지 말할 게 와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황을 이거다라고 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시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좀 예측을 같이 되고 제가 또 대화하는 과정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게 논리적으로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면 이 대가가 과거 사례를 보면 대가를 지불 항상 뭐 저점을 다 깨버립니다. 그냥 쭉쭉쭉 빼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확률적으로. 물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과거 사례일 뿐이죠. 근데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려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일 거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기서 반등을 줄 만한 재료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나요? 저는 아는 게 없는데 저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있다면 다음 주에 금리를 일단 중지를 해서 시장이 뭐 불안하지만 어쨌든 금리를 더 안 올리는구나에 대한 뭐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재료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니면 뭐 오늘 중국이 갑자기 항복을 딱 해서 미국이 그래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관세 부과 안 할 거야. 뭐 이러면 모를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을 찾자?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여기서 바닥을 찾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차트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에 맞는 시장 상황이 맞는데 봐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슈 보죠. 트럼프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합니다. 주가 폭락 나 때문이야. 뭐 겁먹은 트럼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트럼프가 걱정을 합니다. 야,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감세하고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제자리에 오고 있거든요. 제자리에 오게 되면 자기의 치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해갖고 막 그 국민들도 짜증나고 막 이런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트럼프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들을 불러가지고 보좌관들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폭락이 중국하고 무역 분쟁 때문에 빠진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보좌관들은 뭐라 그럴까요? 얘기 못하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트럼프는 그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를 괜히 헤집어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공격을 했더니 골대 골키까지 다 나와버려가지고 그냥 잘못 볼만 뺏기면 어떻게 보면 상대방 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죠. 너무 구석까지 밀고 간 게 결국에선 자기 자신이 좀 위험한 위치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위험한 위치가 갑자기 그만둬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 돼버린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역시 여기 고용이 지난주에 별로 안 좋았어요. 물론 좋은 상황이지만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기 시작했고 자동차 기업도 나간다 그러고 뭐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죠. 결국 무역 분쟁이 그러한 시발점이 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 잘 시장을 이끌었던 트럼프가 대마를 잡기 위해 수를 하나 딱 뒀는데 그 수가 내 대마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풀어야 될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중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을 다 내보내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트럼프가 좀 실수한 게 아니냐. 겁먹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치적이 없어지니까요. 감세에 대한 부분이 모두 사라지고 시장도 내려가게 되면 트럼프로서는 자기가 재산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아시면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이나 여러 가지 스캔들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라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요. 한국은행에서 뭐 리포터 비슷하게 나온 게 뭐냐면 미국 경기 침체 논란 이게 이제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수 의견이면 주가가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소수 의견이면. 시장이 느끼는 체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빠르면 한 1월 중순이면 확인될 겁니다.
늦으면 한 3월 정도 분기.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90일 유예했는데 90일이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더 안 좋은 게 누적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늦으면 앞으로 3개월이고요. 짧으면 한 1개월 반 정도면 확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보면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 긴축이 되고요. 긴축이 되면 침체로 갑니다. 이게 사이클적으로 가는데 지금 아주 빠르게 오는 것은 중국과의 문제가 더 커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시장 상황을 그냥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 기준해서 10년 동안에 12월 그 가장 첫 주가 지난주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 뉴욕 증시는 굉장히 예의주시되고 있고요. 중국 증시까지 또 이번 주에는 또 유럽 증시까지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오늘 김동섭의 인사이트에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